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 정적만이 감도는 깊은 새벽에 한 여성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조용히 해라고. 애들 죽이는 거 보시는 거야.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고. 알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성을 거칠게 몰아세우던 남성. 바로 여성의 전 남편이자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이후 남성은 가차없이 흉기로 휘둘렀고 여성은 무려 4번의 수술을 거쳐야 할 만큼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갈라선 두 사람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밤중 흉기 난동까지 벌이게 된 걸까요? 와, 이건 또 뭐예요, 이거? 저 사건이 지난 15일 새벽 3시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아까 이제 공포에 질린 목소리를 들으셨는데 예. 저렇게 이제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못 듣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들었던 그 음성이 실제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건 당일 그 전 남편과 전 아내가 이제 만나서 함께 술을 마셨고 가족 문제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다툼을 벌인 겁니다. 이 남성이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고요. 여성은 등 부위를 여러 번 찔렸습니다. 아유. 다행히 이 여성의 비명 소리를 이웃이 듣고 달려와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웃이 손을 다쳐가면서 이 남편을 제압했기 때문에 더 심각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그 이웃분 누군지 몰라도 정말 참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성, 흉기를 휘두른 이 남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보면 이혼했어요. 자, 갈라선 전 부인한테 뭐예요 이게? 그 남성은 아마 그 갈라서기를 원하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별거를 시작했고 올해 연초에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혼을 했는데 남성은 그럴 마음이 좀 없었던 건지 재결합 요구를 계속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 부인이 거절을 하니까 너 남자 생겨서 거절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또 다구쳐서 또 여성 입장에서는 차라리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지 남자를 만나고 있다, 만나는 사람이 생겼다라고 하니까 더 집착을 해서 심지어 이제 폭행이라든가 협박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아유, 꼭 저래요, 진짜 교수님. 그러니까 이혼했으면 남남인 거잖아요, 솔직히. 예?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 부부라고 하는 그 관계는 무촌입니다. 자식하고는 일촌이지만,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그 이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상황이 그 종결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마 이제 조금 전에 뭐 때문에 이혼을 했는지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은 이혼을 하기 싫고 한 사람은 이혼을 하고 싶은 상태에서 법적으로 결정이 됐다는 거죠. 근데 감정적으로는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통상 보면 외국 같은 경우는 외국 사람들은 이혼을 하고 나면은 상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좀 쿨해요. 그래서 자기 그 수첩에다가 이전에 그 자기 그 와이프 사진도 넣고 다니고 남들에게 보여도 주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일단 이혼을 하게 되면 원수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혼을 하고 난 이후에 집착을 하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같이 살기는 그러니까 평소에 그 가정 관리를 잘 해서 이혼까지 안 가야 되는데 그리고 난 뒤에 이혼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 사람이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질투심을 가지고 애착을 갖기 때문에 애착이 아닙니다. 집착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 사항들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이제 집착이 정말 막 극에 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왜 굳이 만나서 또 술까지 마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시청자분들 그게 제일 이해 안 된다고 하실 텐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바로 아이들입니다. 아까 애들 죽이는 거 보고 싶나라는 이 남성의 그 소리 지르는 그 내용이 아까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일단 부부가 이혼을 해도 이 아이를 볼 수 있는 건 부모의 또 천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면접교섭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날 이제 아이를 좀 늦게 데려다 줬나 봅니다. 이 아내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남편이 화를 냈고 그러면서 너 얘기 좀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 전에 있었던 것처럼 또다시 재결합하자고 요구를 했고요. 2시간 가까이 반복된 요구와 거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결국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제 저희가 제보를 받아서 지금 이 내용을 전해드리는 건데,
저희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만 일단 그 피해자 쪽에서 정말 너무 심각하게 이 상황을 좀 받아들이고 계셔서 그분들의 청을 저희가 뭐 이렇게 바람을 좀 이뤄드리는 차원에서 좀 보시기에 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예 그래도 조금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수님 들으신 것처럼 정말 이게 정말 오싹합니다 진짜. 뭐 결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뭐 이혼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 어떤 이 아내에 있어서의 가장 그 취약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요. 아버지가 돼가지고 뭐 자기 그 부부간에 있어서의 문제인데 아이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우리 다 죽자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는 것은 어떤 심리가 이제 그 내면에 있느냐라고 하면 지금 아이들을 뭐 어떻게 해꾸지하겠다 하니까 이제 아니 무슨 소리냐 애들 키워야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너나 신고할 거잖아. 그러니까 신고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기가 신고를 당해서 처벌받을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 내면이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아이까지도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분하고 이 결혼 생활을 계속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같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 그래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앞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특히 어떤 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도 가정폭력의 피해자입니다.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근데 이 남성이요 만든 이 어떤 극본 안에는 다른 또 상황이 치밀하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보십시오. 출소하면 찾아가겠다. 그러니까 이미 탁탁탁 그 타임 스케줄이 다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분노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울컥해서 이렇게 공격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을 하는 겁니다. 얘기한 것처럼 이게 나 이미 그 부인을 좀 괴롭힐 작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로 감옥에 가더라도 출소하면 다시 찾아오겠다. 그리고 더 무서운 일을 하겠다. 이건 실제로 계획일 수도 있고 더 이 피해자를 더 움츠러들게 만드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부인을 성폭행까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교제한 남성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남성과 나눈 대화들, SNS 메신저를 보면서 그 대화들을 쭉 보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대화가 나오면 폭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떻게 계속해서 이게 쭉 보다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 하면서 때리고 예. 이런 얘기까지 했어 하면서 폭행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흉기까지 들었던 겁니다. 자, 이런 짓을 하니까 그 이웃 사람들이 평소에도 신고를 하고 말리고 막 제지를 했겠죠. 이 현역 군인이지 않습니까? 자, 자기의 어떤 군 생활에 또 오점이 있을 거라는 건 우려를 했는지 신고를 하려는 이웃에게 형, 신고는 하지 말아줘. 뭐 또 이런 짓도 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죄의식조차 없는 이 전 남편을 바라보는 이 피해자에게는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육성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약도 한참 먹었어요, 전 남편이. 주변 물건을 때린다던가 폭언 이런 거 물건을 던진다던가 이런 행위가 너무 빈도가 잦아서 약을 먹은 기록도 있어가지고 그게 가장 불안해요, 저는. 양 변호사님, 저는 진짜 걱정되는 게 이 분노 조절 장애, 그러니까 당연히 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이들도 문제지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막 이런 사람이 무기를 다루는 현역 군인이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아요, 또. 그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얘기하신 것처럼 위험한 업무를 하는 게 맞느냐 이거는 먼저 군에서 먼저 판단을 했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심신미약으로 간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곧 뭐 생각보다 짧은 기간에 출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로 예고했던 것처럼 복수를 하면 어떡하지? 더해서 이 피해자분은 사실 이제 이런 내용을 사건 반장에 제보를 했던 마음속에는
너무 불안하고 자기가 무서워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좀 호소를 좀 하고 계신 겁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좀 이 피해 여성분에게 좀 조언이라 할까요? 뭐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실제 이제 이 남편 같은 경우는 군인이기 때문에 육군 수사단에서 이제 수사를 갖다 확실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1심은 이제 군에서 재판을 받고 2심은 이제 민간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여러 가지 어떤 행동들을 보게 된다면 정말 이 총을 다룬다든가 하는 그런 직업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 같고요. 향후 이제 나온다 하더라도 가해를 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피해 여성, 즉 이 아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찰 또는 검찰에서 지금 이제 운영 중인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아내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그쪽에다 좀 이제 신청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이 추가적인 그런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주위에서도 이제 좀 이 분에 대해서 많은 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